휴머노이드의 시장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원칙을 봅니다. 미국은 하나, 중국은 두 개, 우리는 셋 다 만족시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휴머노이드가 투입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 휴머노이드 기업들이 한국 진출을 공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산 휴머노이드가 두려운 이유가 왜냐면 가격 때문입니다. 문제는 수입 로봇의 저가 공세에 밀려서 휴머노이드 기업이 다 말라 죽고 나면 당연히 가격을 올리겠죠. 즉 바깥에서 휘두른 대로 저희는 딸려가야 돼요. 이거를 기술 식민지라고 부릅니다. 전투기를 직접 만들 수 있는 나라랑 그렇지 않은 나라는 국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휴머노이드를 직접 만들 수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도 분명히 차이가 생길 겁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전문기업인 A로봇을 이끌고 있는 엄윤설입니다. 자, 저희 회사 이름입니다. 저희 회사 이름은 A로봇이고요. A로봇이라는 글자를 잘 보시면 로봇이에요. 로봇 한 대라는 뜻이죠. 한 대의 로봇을 가지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태스크를 수행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부터 휴머노이드를 하겠다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된 기업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거 보셨나요? 올해 CES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가 정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와 진짜 간지란 저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엄청난 데모를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나서 현대자동차가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틀라스를 현대자동차의 생산 라인에 투입하겠다. 그리고 이 발표에는 엄청난 후폭풍이 따랐습니다.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절대 안 된다. 휴머노이드가 우리 일자리를 뺏어가는 거는 용납하지 않겠다. 진짜 기사가 어마어마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게 두려우셨던 거 아닐까요? 그러시죠?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로봇 앨리스입니다. 키가 160cm, 그러니까 제가 162기 때문에 2cm 더 큽니다. 착시예요, 여러분. 저 착시입니다. 그리고 몸무게는 배터리를 포함해서 45.8kg입니다. 저보다 훨씬 가볍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의 신체 비율에 맞춰서 모든 것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로봇이 인간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 인간과 같은 신체 비율을 가졌다는 거는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바꿔 말하면 특별한 추가의 설비 없이도 인간의 작업장에 로봇을 그대로 투입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를 연구하는 저희 기업의 입장에서 저희가 들어가고자 하는 타겟 마켓, 시장은 이렇게 됩니다. 우선은 제조, 그리고 그 다음은 건설, 조선, 아마 맨 마지막이 일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 타겟 시장에는 앞에 제조, 건설, 조선 이 타겟 시장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필요한 분야라는 뜻입니다. 먼저 제가 앞서 언급한 현대자동차 같은 그런 큰 회사를 언급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사실 대기업이고요. 거기서 일하고 싶은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 없으실 수도 있어요. 저희가 진짜 들어가고 싶은 영역은 5인 미만의 작은 기업들이에요. 저희 회사가 안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 그리고 바로 붙어있는 시흥, 화성 이 세 개의 시군구에는 정말 작은 소규모 제조 공장들이 빼곡하게 차여져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분야가 뭐냐? 바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금속을 가공하거나 전선을 만들거나 이런 공장에 일하러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선은 어떤가요? 조선도 그 필드에서 용접을 하시는 용접工들의 평균 나이가 50세가 이미 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지원을 하지 않는데요.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지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들은 비자의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면 가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숙련공으로 키워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즉, 지금 50세가 넘은 숙련 용접공들의 기술을 이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아까 건설부터 얘기해 볼까요? 건설은 인명사고가 납니다. 그쵸? 가정은 어떤가요? 가정은 조금 더 뒤에 들어갈 시장이라고는 보고 있지만 아마도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치매 노인을 모시는 가정이다. 사람이 필요하죠. 저희가 들어가려고 하는 곳은 그런 곳들입니다. 저희가 휴머노이드의 시장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원칙을 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맞는 곳이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첫째, 노동 가능한 인구가 줄고 있는가? 둘째, 노동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얼마나 높은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나라의 기반이 제조업인가 아닌가? 이렇게 세 가지를 봅니다. 제조업 기반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거는 휴머노이드를 위한 생태계의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로봇을 만들려면 부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부품을 가지고 와서 조립을 해서 로봇을 만들고 다 만들고 나면 이거를 사줄 수요 기업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완성이 되어야 커다란 하나의 사이클, 즉 생태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 파란색이 중국, 초록색이 미국, 노란색이 한국입니다. 지금 현재 휴머노이드는 미국과 중국이 앞서 나가고 한국이 추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세 나라만 비교를 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동인구가 줄고 있나요? 아직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레이버 피, 그러니까 인건비는 어떤가요? 많이 비싸죠. 자, 그럼 많이 비싼 조건이 하나가 충족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나라는 제조업 기반인가요? 아닙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산업이 뭔지 아시나요? 금융이에요.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는 기억하시나요? 몇 년 전 코로나 때 마스크 하나를 못 만들어서 난리였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미국 휴머노이드들이 이제 나중에 생태계에 들어올 때, 제조업 생태계에 들어올 때는 한 번의 부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태계가 없다라는 얘기는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비가 비싸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은 중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을 한번 보시면, 자, 인구는 떨어지고 있나요? 그쵸? 지금은 중국도 저출산에 접어들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들 저 그래프는요, 절대 인구가 아닙니다. 저 그래프는 추세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추세를 볼 때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노란색 보처럼 급격하진 않죠.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노동 가능한 인구가 10억이라고 하고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13억 중국. 그죠? 그러면 인건비는 어떻습니까? 절반입니다. 절반. 그쵸? 너무너무 쌉니다. 사람값이. 그러면 마지막 질문. 중국은 제조업 국가인가요? 맞죠. 우리 모두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조합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아주 단순하게 조합을 하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인건비로 제조업에 붙어있는 형세가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휴머노이드가 어딜 먼저 들어갈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조. 대부분 제조에 먼저 들어갈 텐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제조업에 들어갔다. 중국에서. 그러면 13억의 대량, 정확히는 10억 정도의 대량 실직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13억 중국의 인구는 힘이 아니라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중국산 휴머노이드들이 기를 쓰고 글로벌로 진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일할 수 있는 인구는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서 지금 보시면 거의 미국과 버금갈 정도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한국은 제조업 기반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킵니다. 미국은 하나, 중국은 두 개, 우리는 셋 다 만족시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휴머노이드가 투입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 휴머노이드 기업들이 한국 진출을 공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모 대형마트에서 휴머노이드를 팔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유니트리 제품을 팔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이 최적의 조건을 가졌다는 걸요. 저는 어디 가면 우리 대한민국이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제조업 기반 국가라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피지컬 AI 들어보셨죠? 요즘 많이 얘기하잖아요. 생각해 볼게요. 피지컬 AI의 핵심은 피지컬입니다. 만약에 피지컬 AI에서 피지컬이 없다면 기존의 AI하고 다른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피지컬, 즉 몸을 가진 인공지능은 그 하드웨어의 성능이 얼마나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저희가 휴머노이드의 하드웨어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것을 꼽을 때 세 개를 또 꼽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숫자 3을 좋아해요. 네. 1번 배터리, 2번 인공지능 칩, AI 칩, 3번 액추에이터. 이 세 가지를 다 잘하는 나라가 전 세계상에 2개 있습니다. 어딜까요? 그렇습니다. 중국과 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피지컬 AI의 3대 강국이 될 거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절대 허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린 이미 저걸 다 잘하거든요. 자, 저기 보고 계시는 글로벌 탑 10 휴머노이드. 이 중에서 저한테 지능이 제일 뛰어난 애가 누구냐? 라고 하면은 저는 피규어를 꼽겠습니다. 머리가 제일 똑똑한 애. 운동 성능이 뛰어난 애가 누구냐? 라고 하면 저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를 꼽겠습니다. 운동 성능으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어디가 가장 두려운 상대인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밑에서 두 번째 줄 유니트리 지원을 꼽겠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왜 그러냐면 중국산 휴머노이드가 두려운 이유가 왜냐면 가격 때문입니다. 지금도 대형 마트에서 한 3,100만 원에 판다라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홍보성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견적을 받아보잖아요. 그러면은 3천만 원짜리 휴머노이드는 손이 장식이에요. 근데 일은 손이 하잖아요. 그죠? 그럼 손은 필수 옵션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필수 옵션으로 움직일 수 있는 손을 필수 옵션으로 추가를 하고, 그리고 인공지능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컴퓨팅 파워를 올리고 나면 지금도 대략 8천에서 1억 2천 사이로 나옵니다. 견적이. 그래서 아직은 높은 가격입니다만 아시겠지만 중국산 모든 제품들이 그렇듯이 이게 5천 되고 3천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떨어질 거다. 가격적으로 이렇게 저가 공세가 시작이 될 거다라는 게 예상이 되면 사람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에이로봇이 준비하고 있는 휴머노이드의 타겟 프라이스는 47K입니다. 한국 돈으로 7천 정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모델 그대로 핸즈 포함이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도 저희는 엔비디아급을 사용을 합니다. 디폴트죠. 그렇게 해서 이 가격을 딱 끊어놓고 이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기반 기술들을 채워나갑니다. 그걸 위해서 아까 제가 하드웨어의 3대 요소가 배터리, AI 칩, 액추에이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배터리 기업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 기업도 아닙니다. 저희는 휴머노이드의 하드웨어 플랫폼을 직접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액추에이터였습니다. 그거 아세요? 휴머노이드를 한 대 만들 때 들어가는 총 재료비, 이 재료비의 60%를 차지하는 게 액추에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액추에이터를 내재화를 하지 못하면 휴머노이드를 만드는데 원가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가를 통제하지 못하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아무도 안 써주겠죠.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리니어 액추에이터, QDD 액추에이터 이렇게 두 종이었습니다. 리니어 액추에이터는요, 로봇의 하체에 씁니다. 왜냐하면 리니어는 힘이 좋아요. 로봇의 하체는 자기 자신의 무게랑 그 다음에 자기가 날라야 되는 무게도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리니어는 하체에, QDD는 각도로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움직여야 되는 상체에 주로 씁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액추에이터를 직접 개발해서 저희는 앨리스에 적용을 하고 이걸로 앨리스의 목표가를 맞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저희 로봇을 얼마 전 CES 2026에서 저희가 선보였어요. 저희 앨리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조업 공장을 연출한 것 같은 환경에서 인공지능에 의한 완전 자율 작업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미국과 중국산 휴머노이드가 패권 전쟁을 하는 이 판에 저희가 균열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진짜 감사하게도 맥스 얼라이언스 덕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배터리, AI 칩, 액추에이터 모두 잘합니다만 이제까지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 기술들이 다 파편화가 되어 있었어요. 이걸 한 대에 뭉쳐서 우리도 한국을 대표하는 휴머노이드 만들자, K 휴머노이드 연합 만들어보자 라고 깃발 들어주신 곳이 우리 산업부입니다. 작년 봄에 출발을 한 K 휴머노이드 연합이 여름쯤 되니까 너무 호응이 좋아가지고 이미 맥스 얼라이언스로 확장이 되어 있어요. 맥스 얼라이언스는 Manufacturing AI Transition,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전환하는 연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조업을 기반으로요. 이번 CES에서 중국 휴머노이드 일색일 뻔했던 그 판의 균열을 낼 수 있었던 게 모두 산업부하고 맥스 얼라이언스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원숭이 꽃신이라는 동화 아세요? 저 어렸을 때 읽은 동화예요. 77년작이랍니다. 저게. 한국 동화입니다. 어린이 동화. 내용은 오소리가 원숭이한테 어느 날 꽃신을 선물합니다. 원숭이는 뭐 이쁜 꽃신을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냅쭉 받아가지고 신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발바닥에 굳은 살이 사라져서 더 이상 꽃신이 없이는 걸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꽃신이 다 해졌을 때 오소리한테 가서 하나 더 줘 이랬더니 돈 내. 이게 마케팅의 기본입니다. 상품을 하나 싸게 보내고 그리고 그 상품에 대한 의존도를 확 높인 다음에 이게 없이는 못 살게 됐을 때 가격을 올린다. 문제는 중국의 휴머노이드들, 경쟁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쟁은 좋은 겁니다만 휴머노이드는 여러분 거스를 수 없는 변화예요. 저희처럼 우리 대한민국처럼 인구가 떨어지고 인건비가 높으며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나라는 휴머노이드 없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스를 수 없는 변화입니다. 문제는 수입 로봇의 저가 공세에 밀려서 저희처럼 휴머노이드 기업이 다 말라 죽고 나면 그러고 나면 당연히 가격을 올리겠죠. 그러면 그때가 되면 휴머노이드가 이미 필수품이기 때문에 저희는 올려달라는 대로 줘야 됩니다. 즉 바깥에서 휘두른 대로 저희는 딸려가야 돼요. 이거를 저희는 기술 식민지라고 부릅니다. 전투기를 직접 만들 수 있는 나라랑 그렇지 않은 나라는 국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휴머노이드를 직접 만들 수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도 분명히 차이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는 휴머노이드는 주권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기술 식민지가 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저와 우리 A로봇 구성원들은 휴머노이드를 통해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뺏으려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휴머노이드를 통해 대한민국의 제조업의 뿌리를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